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감동 도깨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해외에서 일어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 실화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잊지 못할 감동을 함께 느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70년의 기다림, 잊혀지지 않은 약속.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만난 한 미군 병사와 한국 소녀의 가슴 뭉클한 실화. 1950년 모든 것이 파괴된 전쟁의 한복판. 폭격 속에서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10살 소녀 김미자와 그녀를 구한 미군 병사 존 윌슨의 짧지만 강렬한 만남. 살아있으면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남기고 헤어진 두 사람. 그리고 70년 후 기적처럼 이어진 편지 한 통.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과 평생 잊지 못한 인연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가 아닌 인간의 선함과 약속의 힘,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담긴 진정한 기적의 기록입니다. 저는 김미자입니다. 70년 전 전쟁 속에서 한 미군 병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 10살 소녀였습니다. 지금은 83세 노인이 되었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답니다. 폭격 소리,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끝없는 공포의 나날들이 꿈에서도 떠나지 않았죠. 6월의 어느 날 갑작스럽게 폭격이 시작됐어요. 부모님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는데 사람들 틈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 아빠 소리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혼란 속에서 그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린 저는 무작정 사람들을 따라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폭격이다, 숨어라 라고 소리쳤죠. 모두 흩어져 숨는 동안 저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그저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파란 눈의 미군이었죠. 괜찮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가 영어로 말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서 안전함을 느꼈어요. 그의 이름은 존이었습니다. 존은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폭격이 시작됐죠. 존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으로 저를 감쌌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귓가에 들리는 그의 목소리가 폭격 소리보다 크게 들렸어요. 폭격이 멎고 존은 저를 미군 부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의사가 제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따뜻한 음식도 주셨어요. 처음으로 초콜릿을 맛보기도 했죠. 존은 계속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영어를 몰랐지만 존이 한국말로 괜찮아라고 말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미자, 미자. 제 이름을 발음하는 존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지만 그 따스한 목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만난 이 미국인은 제게 희망이었어요. 때로는 배급받은 초콜릿을 몰래 더 가져다 주기도 했죠. 존의 미소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제게 웃음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존에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한국말이었지만 존은 이해한 듯 웃음 지었습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첫 만남이었습니다. 존과 함께한 시간은 전쟁 속 작은 평화였습니다. 미군 부대 근처 임시 보호소에서 지내면서 존은 매일 저를 찾아왔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죠. 존은 자신의 군복에서 작은 배지를 떼어 제게 선물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선물이었어요. 미자, 이거 너 주는 거야.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줄 것이 없어 제가 가진 유일한 보물, 할머니가 주신 작은 천 인형을 건넸어요. 존은 마치 보물을 받은 것처럼 소중히 품에 안았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존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미자, 나 내일 다른 곳으로 가야 해. 통역해두던 한국인 병사의 도움으로 그가 최전방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심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돌아올 거예요? 제 질문에 존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존은 작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이름과 미국 주소야. 전쟁이 끝나면 살아있으면 꼭 다시 만나자. 종이를 꼭 쥐며 눈물을 흘렸어요. 약속해요. 꼭 다시 만날게요. 존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강한 아이야, 미자.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주머니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내 제게 주었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존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트럭에 올랐어요. 제가 달려가자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잠시 닿았다가 떨어졌어요. 잊지 않을게, 미자.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질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후도는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더 남쪽으로 이동했어요. 존이 준 쪽지는 제 옷 안쪽에 꼼꼼히 바느질에 넣었습니다. 전쟁 중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으니까요. 밤마다 그 위치를 더듬으며 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살아있으면 꼭 다시 만나자. 그 약속이 제게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존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전쟁은 계속되었고 저는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존이 살아있을까? 나를 기억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밤을 지새웠죠. 어린 마음에도 알았어요. 이 작은 종이 쪽지가 언젠가 우리를 다시 이어줄 거라는 것을요. 시간은 흐르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전쟁 후 서울에 정착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옷가게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결혼도 하고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존의 기억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존에게 편지를 보내려 했지만 전쟁 중 주소가 적힌 종이는 너무 낡아 글씨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몇 글자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죠. 미국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게다가 당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연락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종종 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엄마를 구해준 미국 천사 아저씨라고요. 아이들은 마치 동화처럼 들었겠지만 제게는 너무나 선명한 기억이었습니다. 남편도 존에 대해 알고 있었죠. 언젠가 꼭 찾아야지라며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세월이 흘러 제 아이들도 성인이 되고 손주들까지 생겼습니다. 70대가 된 저는 가끔 한국전쟁 참전용사 행사에 참석했어요. 혹시 존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서요.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직 살아있을까? 많은 밤을 그런 생각으로 지새웠어요. 손주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할머니, 그 아저씨를 찾아봐요 라고 말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그건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큰 손주 민수가 저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그 미군 아저씨 이름이 뭐였어요? 기억을 더듬어 대답했죠. 존 윌슨이라고 했던 것 같아.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손주들은 인터넷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SNS와 참전용사 단체를 통해 존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죠.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70년이나 지났는데 그가 아직 살아있을까? 나를 기억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작은 희망이 싹 텄어요. 할머니,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민수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미 한 번 기적을 경험했잖아. 전쟁 속에서 존을 만난 것 자체가 기적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존의 얼굴을 선명하게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존, 당신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민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존 윌슨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존이 살아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가 보내준 링크에는 미국 참전용사 단체 소식지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중 구한 소녀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젊은 시절 존의 사진이 있었어요. 7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변함없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존은 지금 92세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참전용사 모임에서 한국에서 만난 어린 소녀 미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혹시 살아있다면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고 해요. 기사 끝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어떡하지? 가슴이 너무 뛰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편지 써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존에게 첫 문장부터 눈물이 흘렀어요. 70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감사함과 그리움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이건 기적이니까요. 친애하는 존에게 저는 당신이 한국전쟁 중에 구해준 미자입니다. 70년이 지났지만 당신의 친절과 용기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눈물이 편지지를 덮씌웠지만 계속 썼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 결혼과 아이들, 손주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어요. 당신이 준 초콜릿 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도요. 살아있으면 꼭 다시 만나자는. 편지를 쓰는 동안 7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다시 10살 소녀가 된 것 같았어요. 존의 미소, 그의 목소리,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던 모습까지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편지와 함께 제 최근 사진도 보냈습니다. 83세의 할머니 모습이라 망설여졌지만 민수가 격려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아름다우세요. 존 할아버지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편지를 붙이고 나서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우체통을 확인하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과연 존이 답장을 보낼까?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7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으니까요. 편지를 보낸 지 2주 후 존의 아들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자 씨, 아버지가 당신의 편지를 받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어요. 제 심장도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세요. 한국 정부와 참전용사 단체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한 달 후 존은 드디어 한국 땅을 밟기로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존을 맞이하게 됐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어떤 모습일까? 나를 알아볼까?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공항에는 기자들과 참전용사 관계자들이 가득했어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70년 만의 재회라는 제목으로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어요. 손에는 작은 태극기와 미국 국기를 들고요.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존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어요. 92세의 노인이지만 그의 파란 눈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7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자, 존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는 7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따뜻함은 변함없었죠. 존, 정말 당신이군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공항을 나오는 길에 존은 현대적인 인천국제공항과 넓은 도로, 빌딩들을 보며 계속 감탄했어요. 믿을 수 없군, 미자. 내가 기억하는 한국은 폐허였는데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존은 창밖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떼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같은 나라인가? 그의 말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사실이 더욱 실감났죠. 호텔에 도착해서도 존은 쉬지 않고 질문했어요. 한국의 발전 과정, 사람들의 생활, 문화에 대해서요. 그의 호기심과 관심은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싸웠던 전쟁이 헛되지 않았구나. 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첫날 밤, 존은 제게 말했습니다. 미자, 나는 항상 내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랐어.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해. 70년 동안 기다린 말이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서울 한복판 호텔에서 정식 재회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와 참전용사 단체가 준비한 자리였어요. 존과 저는 나란히 앉아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통역사가 있었지만 가끔은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기억나요? 첫 만남에서 당신이 주었던 초콜릿. 제가 물었습니다. 존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잊을 수 없어.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초콜릿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70년 만의 선물이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학생들, 노인들, 외국인들까지 모두 우리의 재회에 감동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죠. 전쟁 중에 어떻게 그런 인연이 생길 수 있었나요? 존이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끔찍한 것이지만 때로는 진정한 인간애를 보여주기도 해. 내가 미자를 구한 건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어.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지. 그의 말에 행사장은 숙연해졌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존을 바라보며 덧붙였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행사 중간에 깜짝 선물이 있었어요. 제가 70년 동안 간직해온 낡은 쪽지. 존이 준 그 주소가 적힌 종이를 액자에 넣어 존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평생 간직했어요. 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믿을 수 없군. 내 글씨가 맞아. 존도 제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낡은 천 인형이었어요. 제가 그에게 주었던 그 인형이었죠. 항상 내 곁에 있었어, 미자. 베트남전에도, 내 결혼식에도, 지금까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존을 꼭 안았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존과 저는 단상에 함께 섰어요.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우리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두 사람의 재회가 아니라 희망과 인내, 그리고 인간애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요. 존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어, 미자. 살아있으면 꼭 다시 만나자는 그 약속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7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마침내 다시 만났어요. 제 해외 행사 다음 날, 존과 저는 좀 더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존은 전쟁 후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을 다니고 선생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았고 지금은 손주가 7이라고 했죠.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미자. 내 강인함 덕분이지. 넌 정말 용감한 아이였어.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강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존이 말했어요. 내가 기억하는 한강은 전쟁으로 파괴된 모습이었어. 이렇게 아름다운 강이었다니. 존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 국민이 함께 일구어낸 변화예요. 점심은 한정식으로 했습니다. 존은 젓가락질이 서툴렀지만 열심히 한국 음식을 맛보려 했어요. 김치가 정말 맛있군. 그의 솔직한 감탄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식사 중에 존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자, 내가 떠난 후 어땠어?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힘들었어요. 부모님도 찾지 못했고 먹을 것도 부족했죠. 하지만 살아남아야 했어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미자. 널 데려가지 못해서. 그의 사과에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미 제 목숨을 구해주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그게 중요한 거죠. 오후에는 존이 참전했던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평화로운 공원이 되어 있었어요. 존은 오랫동안 묵묵히 서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전우들을 잃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죠. 저는 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지금의 한국이 그 증거죠. 존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존은 제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너를 자주 생각했어. 살아있을까? 행복할까? 당신을 다시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존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나도 그래, 미자. 이번 여행이 내 인생 마지막 큰 여행이 될 테지만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가족 사진을 보며 웃고 울었어요. 존의 아내, 아이들, 손주들, 제 남편, 아이들, 손주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우리의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 가족들이 만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제 말에 존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지. 존의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 시내 투어를 했습니다. 남산타워, 경복궁, 명동, 강남까지. 존은 한국의 발전상에 계속 놀라워했어요. 이게 정말 같은 나라인가? 70년 전에는 모든 것이 파괴되었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존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어? 저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 국민의 끈기와 노력 덕분이죠. 전쟁 후 모두가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하나가 되었어요. 점심에는 한국의 IT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존은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들을 보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어요. 미국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같군. 한 젊은 엔지니어가 존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존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장관이 직접 패를 건넸어요. 존 윌슨 씨의 용기와 희생에 한국 국민은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존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국을 위해 싸운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전쟁 후 이렇게 아름답고 강한 나라로 성장한 한국을 보니 모든 희생이 값진 것이었다고 느낍니다. 행사 후 존은 한국 학생들과의 만남 시간을 가졌어요. 학생들은 존에게 전쟁에 대해, 미국에 대해, 인생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존은 모든 질문에 진지하게 답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 전쟁은 결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존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람들이야. 한국인들의 강인함, 열정, 그리고 따뜻한 마음. 그것이 한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해.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존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자,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제 손을 꼭 잡으며 존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행복해.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된 것을 직접 볼 수 있어. 감사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어요.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조용히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 왔어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지. 이번엔 70년 기다리지 말고. 존이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미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을 선물해줘서. 저도 그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70년이 지난 지금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구나. 존은 한 소녀의 생명을 구했고 그 소녀는 존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주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정말 행복하단다.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구나. 전쟁에서 태어난 평화의 기적. 70년을 이어온 인연의 기적. 그리고 폐허에서 일어선 대한민국의 기적이.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오래도록 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발굴하고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동 도깨비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